대부분의 나라들이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그 괴짜스러움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어요. 여자친구를 빌리는 서비스부터 투명한 화장실, 머리를 밀며 사과하는 극단적인 모습까지.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오늘은 일본이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라는 걸 증명하는 놀라운 20가지 사실을 소개할게요. 안전과 기술의 혁신적인 접근부터 인간 행동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드는 독특한 문화적 관습까지 다 함께 알아보자고요. 21번에는 투명한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도쿄의 몇몇 공원에서는 벽이 투명한 공중화장실을 볼 수 있어요. 처음 보면 아니 훤히 보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유리가 즉시 불투명해져 완벽한 사생활을 보장해요. 이건 일본 공학의 영리한 활용이에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멋져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화장실이 깨끗하고 비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서 사용할 때는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죠. 이 기술은 전류가 흐르면 투명도가 변하는 스마트 유리를 사용해요. 디자인과 기능성이 조화를 이루며 일상적인 공공장소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줘요. 19. 일본 요리는 섬세함부터 대담함까지 다양해요. 일본 요리는 전 세계적으로 요리의 예술로 사랑받아요. 스시와 사시미 같은 잘 알려진 음식부터 타코야키 같은 지역 별미까지. 일본 요리는 색상, 질감, 플레이팅, 심지어 씹는 소리까지 모든 요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요. 목표는 언제나 조화와 균형이에요. 국제적인 방문객들에게는 놀라운 전통 음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구마모토 지역의 명물인 바사시, 즉 날 말고기를 간장, 생강, 마늘과 함께 사시미 스타일로 먹는 요리가 있죠. 바사시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으며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믿고 있죠. 일본은 요리 혁신도 받아들여요. 도쿄의 한 특별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라멘, 맥주, 구운 고기, 오징어, 심지어 말고기 맛까지 포함한 100가지가 넘는 독특한 맛을 제공해요. 이런 파격적인 조합은 일본 음식 문화의 창의성과 유쾌함을 보여줘요. 일본 요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실험을 즐기며 맛과 경험 모두에서 음식의 개념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짧은 10초 요청이 있어요. 이 채널을 도와주고 싶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이에요. 18. 일본은 너무 안전해서 지갑을 어디에 두고 와도 괜찮아요. 일본은 낮은 범죄율로 종종 칭찬받아요. 많은 나라들이 꿈꾸는 특징이죠. 어떤 지역에서는 잃어버린 지갑이나 전화기가 자주 돌려진다고 해요. 이는 사회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줘요. 인구 약 3,800만 명의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로 꼽혀요. 이런 사고방식은 어릴 때부터 시작돼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타인의 물건을 존중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는 법을 배워요. 일본 문화는 공동체, 개인의 책임, 사회적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많은 경우 잘못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한 내적 책임감을 가지게 해요. 그 결과 일본의 사회적 규범은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며 법 집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안전을 촉진해요. 17. 자판기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요. 일본에는 400만 대가 넘는 자판기가 있어요. 대략 30명에서 40명당 한 대꼴이죠. 하지만 이건 그냥 음료수 자판기가 아니에요. 많은 자판기가 작은 편의점처럼 작동해서 뜨거운 커피, 에너지 드링크, 날달걀, 우산, 손수건, 장난감, 배터리, 마스크, 책, 심지어 속옷 같은 옷까지 다양한 물건을 팔아요.
겨울에는 뜨거운 수프, 구운 고구마 또는 전통적인 오뎅을 파는 자판기도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농부들의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찾을 수 있어요. 물건의 다양성도 인상적이지만 정말 돋보이는 건 이 자판기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잘 관리되는지예요. 시골이나 사람이 덜 다니는 곳에서도 훼손이나 도난 사건은 드물어요. 이는 일본의 공유 공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책임감 같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해요. 많은 방문객들에게는 물건 선택의 다양성뿐 아니라 이런 자판기가 믿음직하게 운영되는 신뢰 기반 시스템이 놀라움을 주죠. 16원화는 어떤 상황에든 동반자나 연인을 빌릴 수 있어요.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본에는 동반자 대여 산업이 성장하고 있어요. 외로우신가요? 친구를 빌릴 수 있어요. 결혼식에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어떤 서비스는 배우자를 연기해줄 사람을 제공해요. 가족의 압박을 덜고 싶다면? 연인 역할을 해줄 사람을 빌릴 수도 있죠. 이 서비스들은 에스코트와는 관련이 없어요. 특정 상황에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훈련된 전문가들이 포함돼요. 가격은 보통 시간당 약 6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예요. 이 배우들은 가족 모임, 캐주얼한 외출, 또는 단순히 대화와 동반을 제공하는 등 믿을 만한 상호작용을 만드는 데 능숙해요. 고립과 사회적 압박이 커지는 사회에서 이 서비스들은 전문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려 해요. 많은 연기자들은 고객에 대해 미리 배우고 준비해서 경험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해요. 이는 일본이 현대 사회적 도전 과제의 독특한 해결책을 계속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은 위로나 지원을 위해 동반자를 빌리는 걸 고려해 본 적 있나요? 왜 또는 왜 안 되죠? 댓글로 저와 이야기 나눠요. 15. 일본에서 사과는 머리를 미는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많은 문화에서 사과는 말과 예의 바른 몸짓으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사과가 더 공식적인 관습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벼운 사과는 15도 각도로 절하는 걸 포함할 수 있고, 더 심각한 사과는 45도 각도로 절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더 깊은 회개를 표현하기 위해 더 나아가죠. 사무라이 전통의 뿌리를 둔 상징적인 행동 중 하나는 머리를 미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머리는 품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밀며 개인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깊은 참회를 나타낼 수 있었죠. 널리 회자된 예로 한 일본 팝 아이돌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위반하고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민 채로 영상에 등장했어요. 이는 일부 연애 산업에서 공인에게 가해지는 엄격한 기대를 보여줬죠. 이런 관습은 개인의 책임과 공공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일본 문화가 세계 다른 지역의 규범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줘요. 14. 일본 여성들이 점점 외국 남성에게 끌리고 있어요. 수줍은 기모노 차림의 일본 소녀라는 전통적인 이미지는 더 이상 현대 일본 여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아요. 평생 주부로 사는 건 더 이상 표준이 아니에요. 오늘날 일하는 연령의 여성 중 70% 이상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연애에서 많은 일본 여성들은 더 사려깊고 독립적이에요. 결혼 평균 연령은 약 29세에서 30세로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보다 늦어졌어요. 대도시에서는 30대 중반의 독신 여성들이 성공적이고 여행을 즐기고 반려동물을 키우며 주식에 투자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어요. 많은 이들에게 결혼은 사회적 기대가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이고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추구하죠. 일부 일본 여성들이 국제적인 연애에 관심을 보이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의사소통 스타일과 감정 표현의 차이 때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 남성들이 더 내성적이라고 느끼고 외국인 파트너가 감정을 더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정서적 나눔에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 매년 약 6,000명에서 7,000명의 일본 여성들이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비일본인 파트너와 결혼하고 있어요. 이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사람들을 다른 문화의 파트너에게 끌리게 한다고 생각하나요? 직접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댓글로 저와 이야기 나눠요. 13게이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술가예요. 게이샤에 대한 서구의 오해는 종종 틀렸어요. 게이샤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엔터테이너가 아니에요. 그들은 전통 일본 예술의 전문가예요. 게이샤, 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예술의 사람을 뜻해요. 그들은 고전 무용, 샤미센, 다도, 노래, 세련된 대화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요. 하얀 분, 붉은 입술, 화려한 기모노로 된 그들의 외모는 수백 년의 문화적 전통과 규율을 반영해요. 게이샤가 되기 위한 훈련은 보통 13세에서 15세 사이의 마이코라는 견습생으로 시작돼요. 견습생들은 공동주택에서 살며 공부에 몰두하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제한적이에요. 극히 헌신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들만이 정식 게이샤가 되죠. 흥미롭게도 초기 게이샤는 타이코모치라는 남성들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여성이 이 직업에서 두드러지게 되었고 그 예술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죠. 12. 일본의 상징적인 관광지. 일본의 가장 상징적인 상징 중 하나는 후지산이에요. 해발 3,776m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많은 일본인들에게 후지산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며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요. 등반은 신체적이고 상징적인 여정이에요. 봄이면 눈 덮인 후지산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수묵화 같아요. 역사와 로맨스를 좋아한다면 오사카 성은 꼭 방문해야 해요. 16세기의 주요 요새였던 이곳은 이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진 찍히는 랜드마크 중 하나예요. 녹색 기와 지붕, 하얀 벽, 황금 용 문양으로 방문객들은 사무라이 갑옷을 빌려 사진을 찍으며 과거와 유쾌한 현대를 조화롭게 경험할 수 있어요. 일본의 고유한 면모를 느끼고 싶다면 교토 아라시야마의 사가노 대나무 숲을 방문해보세요. 바람에 대나무가 스치는 소리는 일본의 문화적으로 중요한 소리 풍경 중 하나로 공식 인정받았어요. 숲속을 걷다 보면 평화롭고 시간을 초월한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에요. 자연 현상에 호기심이 있다면 하코네의 오아쿠다니 계곡은 흥미로운 경험이에요. 이 화산 지역은 증기가 피어오르고 독특한 유황 냄새가 나요. 방문객들은 종종 지역 명물인 검은 달걀을 맛보는데 온천수에서 삶아져 자연 미네랄 때문에 검게 변해요.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달걀 하나를 먹으면 행운을 가져오거나 심지어 7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해요. 도쿠시마 현의 깊은 산속에 있는 나고로 마을은 실물 크기의 인형으로 유명해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예술가 아야노 츠키미가 떠나거나 세상을 떠난 주민들을 기리기 위해 이 인형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350개가 넘는 인형들이 교실에 앉아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마을 곳곳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어요. 한때 활기찼던 시골 공동체를 조용히 반영하죠. 11. 일본의 생활비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일본은 특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비가 높은 나라로 유명해요. 도쿄 도심에서 아파트 월세는 보통 170만 원에서 330만 원 사이예요. 크기나 위치에 따라 달라지죠. 교외 지역에서는 비용이 좀 더 저렴해서 월 50만 원에서 105만 원 정도랍니다. 음식은 꽤 저렴할 수 있어요. 캐주얼한 식당에서 밥 한 끼는 약 7,000원에서 13,000원 정도고 중급 레스토랑에서 2명이 저녁을 먹으면 34,000원에서 105,000원 정도예요. 맥도날드에서 기본 메뉴는 약 6,000원에서 9,000원 정도랍니다. 월별 공과금, 그러니까 전기, 수도, 에어컨, 쓰레기 처리 비용은 계절에 따라 13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예요. 인터넷 요금은 월 39,000원에서 65,000원, 무제한 모바일 데이터 요금은 26,000원에서 65,000원 정도입니다. 대중교통은 믿을 만하지만 비용이 좀 나가요.
월간 통근 패스는 이동 거리에 따라 10만 5천 원에서 19만 5천 원 정도예요. 헬스장 회원권은 월 6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입니다. 평균적으로 일본에서 혼자 사는 사람의 월 생활비는 생활 방식과 지역에 따라 195만 원에서 455만 원 정도예요. 비싸긴 하지만 안전함과 편리함, 그리고 현대적인 편의시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생활을 가치 있게 생각해요. 10. 일본은 매년 30만 개 이상의 축제를 열어요. 일본은 매년 30만 개가 넘는 전통 축제를 여는 나라예요. 어딘가에선 항상 축제가 열리고 있죠. 봄에는 벚꽃 구경, 즉 하나미가 시작돼요.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 벚꽃을 즐기며 계절 음식과 음료를 나눠요. 여름에는 교토의 기온 마츠리가 대표적이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로 높이가 거의 9m에 달하는 거대한 수레가 역사적인 거리를 행진해요. 도쿠시마의 아와 오도리 축제는 도시 전체를 춤의 무대로 만들며 매년 1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아요. 가을과 겨울에는 아오모리의 네부타 마츠리가 빛나는 수레로 눈길을 사로잡고 홋카이도에서는 겨울 불꽃놀이가 눈 덮인 하늘을 밝혀요. 이 축제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에요. 일본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기념하는 살아있는 전통이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일본 사회의 축제 문화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보여줘요. 9. 즉석 라멘은 일본에서 발명되었고 문화적 상징이 됐어요. 1958년에 안도 모모후쿠가 작은 주방에서 즉석 라멘을 발명했어요. 이 발명은 전 세계 사람들의 식사 방식을 바꿨고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심지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먹을 수 있도록 변형되기도 했어요. 일본에서 즉석 라멘은 단순한 간편식 이상이에요. 현대 음식 문화의 일부가 됐죠. 기본 맛뿐 아니라 해산물, 커리, 매운 와사비, 심지어 지역 특산품 맛까지 수백 가지 독특한 종류가 있어요. 어떤 브랜드는 한정판 계절 메뉴를 출시해 마치 최신 기술 제품처럼 긴 줄을 서게 만들어요. 요코하마에는 컵누들 박물관도 있어요. 여기서 방문객들은 자신만의 라멘 컵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면 종류, 국물, 토핑을 고르고 포장까지 꾸밀 수 있는 재미난 경험이죠. 일본이 일상적인 물건을 어떻게 독특한 문화 경험으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8. 일본에는 2만 7천 개 이상의 천연 온천이 있어요. 일본은 온천 천국이라고 불릴 만해요. 2만 7천 개가 넘는 천연 온천과 3천 개 이상의 온천 시설이 전국에 퍼져 있죠. 바쁜 도시든 조용한 시골이든 편안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멀지 않아요.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온천은 단순히 몸을 씻거나 쉬는 곳 이상이에요.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챙기는 문화적 전통이죠. 나이 든 분들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젊은 직장인들은 직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족들은 주말 휴식을 위해 온천을 찾아요. 외국인 방문객들이 놀라는 점 중 하나는 전통적으로 옷을 입지 않고 목욕하는 거예요. 이건 불편함을 주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믿음을 반영해요. 입욕 전에는 공용 공간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철저히 몸을 씻어야 해요. 행동 수칙도 엄격해요. 뛰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사진 찍는 건 보통 금지돼요. 조용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많은 사람들에게 온천은 자연과 다시 연결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기회예요. 7. 일본에는 2만 개 이상의 러브호텔이 있어요. 일본의 러브호텔은 외국인들에게 놀라울 수 있지만 실용적이고 문화적인 역할을 해요. 많은 성인들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회에서 개인 공간을 갖기란 쉽지 않죠. 러브호텔은 커플들에게 집에 제약 없이 편안하고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요. 일본 전역에 2만 개 이상의 러브호텔이 있고 연간 52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이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2배예요. 이 호텔들은 우주 테마나 대중문화 테마 등
독특한 방 디자인으로 유명해요. 체크인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로 이뤄지며 직원과 마주치거나 예약할 필요가 없어요. 방에는 분위기 조명, 장식용 욕조, 몰입형 사운드 시스템 같은 독특한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재미있는 디자인이지만 이 산업은 인구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필요성을 반영하며 일본의 현대 호스피탈리티에서 정당한 부분으로 여겨져요. 6.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시간을 잘 지키는 교통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일본 기차는 시간 엄수로 유명해요.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평균 지연 시간이 18초도 안 된다고 해요. 이런 정밀함은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죠. 몇 분의 짧은 지연만으로도 철도 회사들이 정식으로 사과할 정도예요. 일본 기차 스케줄은 초 단위로 계산되며 효율성뿐 아니라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와 공동체 책임감을 반영해요. 이 정밀함은 철도 시스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와 배려를 보여줘요. 대중교통으로 시계를 맞춰도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걸 상상해보세요. 5. 일본의 교육 시스템은 천재를 만들지만 압박도 커요. 일본의 교육 시스템은 문맹률이 거의 없고 72% 이상의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는 등 뛰어난 성과로 유명해요. 하지만 이 성공은 종종 높은 압박과 함께해요. 대학 입시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드물게는 구식 징계 방식이 보고되기도 했고 시험 불안 때문에 사회적 위축을 겪는 학생들도 있어요. 일본은 학생과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학업과 직업적 기대가 개인에게 미치는 정서적 부담이 주요 화두죠.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지만 일본은 학업 성취와 정서적 지원, 정신건강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높이고 있어요. 더 많은 흥미로운 나라와 문화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4. 일본의 고령화 사회는 독특한 도전을 만들어요. 일본 인구의 거의 30%가 65세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예요. 이 인구 변화는 정부, 의료 시스템, 노동력에 큰 도전을 주죠. 출산율 감소로 인해 독특한 상황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북부 일본의 유모토 중학교나 가가와 현의 오테시마 중학교 같은 곳은 학생이 한두 명뿐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학교들은 마지막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시설과 교직원을 유지하다가 영구 폐쇄되기도 해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로봇공학과 자동화에 크게 투자하고 있어요. 로봇 간병인이나 서비스 보조 로봇 같은 기술이죠. 이런 변화는 인구 변화에 맞춰 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줘요. 이런 인구 변화는 일본의 오랜 이민 정책과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어요. 3. 일본의 직장 문화는 존경스럽지만 파괴적이기도 해요. 일본의 직장 문화는 헌신, 규율, 정밀함으로 유명하지만 사회적, 개인적 도전도 가져오죠. 평생 고용이라는 개념은 깊은 충성심을 만들지만 큰 압박도 동반해요. 카로시, 즉 과로로 인한 사망은 일본에서 널리 논의되며 심지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팀워크를 위한 사후 모임에 참여하며 개인 시간을 줄이죠. 이 강한 직업 윤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단 20년 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강렬함은 스트레스, 낮은 행복도, 사회적 고립과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은 생산성과 웰빙의 균형을 맞추는 지속가능한 직장 문화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 일본의 자연재해 대비는 세계 최고예요. 일본은 매년 약 7,500번의 지진을 겪고 도쿄만 해도 150번 정도의 지진이 발생해요. 지진뿐 아니라 홍수, 산사태, 쓰나미, 화산 활동까지 세계에서 가장 재해가 많은 나라 중 하나죠. 이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재해 대비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건물은 큰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은 몇 초라도 미리 알려주며 비상훈련은 일상이에요. 2011년 쓰나미는 일본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동시에 보여줬어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조직적인 대피, 효과적인 비상 대응, 강한 공동체 협력이 많은 생명을 구했죠. 빈번한 자연재해 속에서 살아가는 일본 문화는 준비, 상호 지원, 위기에서의 침착한 대응을 중시해요. 1. 일본의 글로벌 대중문화 영향력은 전례 없어요. 일본은 애니메이션, 만화, 비디오 게임, 사랑스러운 캐릭터들로 현대 엔터테인먼트를 형성하며 글로벌 대중문화의 리더가 됐어요. 원피스, 드래곤볼, 나루토, 포켓몬 같은 시리즈는 전 세계 세대에 영향을 미쳤죠. 헬로키티 같은 캐릭터는 매년 수조 원의 수익을 올려요. 닌텐도, 소니, 세가 같은 일본 비디오 게임 회사들은 게임 산업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일본의 문화적 영향은 미디어를 넘어 패션, 음식,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까지 확장됐어요. 카와이, 귀여운 문화, 오리가미, 노래방, 전통 미학은 전 세계 디자인과 창의적 표현에 영감을 주죠. 지역 엔터테인먼트로 시작된 것이 글로벌 문화 영향력으로 커졌고, 많은 해외 젊은이들이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패션을 따르며 대중문화를 통해 일본의 문화적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20가지 놀라운 사실들은 일본이 왜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인지 살짝 보여줄 뿐이에요. 일본 사회의 모든 면은 깊은 탐구를 보상하는 복잡한 층으로 가득해요. 일본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점은 뭐였나요? 이 현상들을 직접 경험해 보셨거나 제가 다루지 않은 일본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은 제가 글로벌 문화의 어떤 면이 사람들을 매료시키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구독하고 알림 벨을 눌러서 세계의 매력적인 사회에 대한 깊은 탐구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한국이 어떻게 5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변신했는지 놀라운 진실을 공개할게요. 일본의 가장 독특한 면면을 함께 탐험해줘서 감사해요. 세상은 인간이 사회를 조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다양성으로 가득해요. 이런 차이를 이해하면서 우리 자신의 문화와 미래 가능성에 대한 관점을 얻을 수 있죠. 다음에 또 만나요. 인류 문명의 놀라운 복잡성을 계속 탐험합시다.